딸깍. 식당 문이 열린다. 술래는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웃음소리가 먼저 들어온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 긁히는 소리, 손주 떠드는 소리. 아들이 손을 흔든다. 며느리가 웃는다. 손주가 뛰어온다. 술래도 따라 웃는다. 마지막이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짐이었다는 걸. 이런 집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됐다. 술래는 아들 집에서 버스로 20정거장 거리 반지하 원룸에 혼자 산다. 햇빛은 낮에 잠깐 들어오고 저녁이 되면 방이 금방 어두워진다. 아들이 구해준 집이고 아들이 정한 동네다. 이사 오던 날 술래는 고맙다고만 했다. 딴 말은 없었다. 주말마다 아들 집을 찾는다. 초인종을 누르면 수진이 나온다. 어서 오세요. 민수도 나온다. 웃는다.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든다. 밥도 먹고 과일도 나온다. 보기엔 멀쩡한 가족이다. 그래서 술래도 한동안은 몰랐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달라진다. 수지는 슬그머니 폰을 들여다본다. 민수는 소파에 드러눕는다. 손주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말이 끊긴다. 술래는 괜히 찻잔만 만지작거리다. 먼저 일어선다. 그럼 나갈게. 붙잡는 사람 없다. 먼저 일어서는 건 늘 술래였다. 익숙해진 쪽은 술래였다. 수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인사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근데 술래가 냉장고 앞에 서기 전까지 밥상을 차린 적이 없다. 술래가 냉장고 손잡이를 잡아야 그제야 소파에서 일어난다. 어머님, 라면 있어요. 반찬은 없다. 늘 그랬다. 수지는 웃는데 눈은 딴 데를 봤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두 번째도 그랬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술래는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넣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에 크게 울렸다. 혼자 끓였다. 혼자 먹었다. 어느 날 술래가 허리 치료를 받았다. 아들한테 문자를 넣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5만 원 들었다. 뭘 바란 건 아니었다. 그냥 알리고 싶었다. 답장은 3시간 뒤에 왔다. 엄마, 건강보험 있잖아. 그게 다였다. 술래는 폰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다. 5만 원이 그 집엔 부담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수진 친정 부모는 명절마다 아들 집에서 며칠씩 묵는다. 방학엔 2달을 산 적도 있다. 그 2달 동안 술래는 연락을 기다렸다.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술래는 하룻밤도 자본 적 없다. 누가 이상하다고 한 적 없다. 술래도 입 밖에 낸 적 없다. 그 집에는 선이 하나 있었다. 술래는 그 선 밖에 있었다. 민수는 요즘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산다. 술래가 전화하면 받긴 한다. 근데 짧다. 엄마. 응, 알았어. 바빠서. 끊긴다. 민수가 먼저 전화한 적은 없다. 술래는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누른다. 그것도 점점 줄었다. 아들 집 가는 것도 스스로 줄였다. 한 달에 2번이, 한 번이 됐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원룸 화장실 전구가 나갔다. 술래는 혼자 마트에 갔다. 전구를 샀다. 집에 와서 의자를 끌어다 올라섰다. 발이 조금 흔들렸다. 그래도 내려오지 않았다. 혼자 갈았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대답은 뻔했다.
기사 부르세요. 술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면 술래는 천장을 본다. 내가 너무 자주 갔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눈치가 없었나? 질문은 자꾸 생기는데 답이 없다. 옆에 누가 있으면 물어봤을 텐데, 남편이 있었으면 물어봤을 텐데. 술래는 가만히 눈을 감는다. 방 안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 술래는 남편 사진을 한참 봤다. 엄마, 이번 어버이날에 같이 밥 먹어요. 수진이가 식당 예약했어. 술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한 게 얼마 만인지 떠올려 봤다. 금방 생각나지 않았다. 그게 조금 이상했다. 손주도 온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장롱을 열었다. 옷 두 벌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놨다. 한참 봤다. 이쪽 들었다. 저쪽 들었다. 다시 이쪽 들었다. 별 차이도 없는데 결정이 안 됐다. 오래 고민했다. 괜히 더 잘 보이고 싶었다. 한참 만에 하나를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한 번 봤다. 괜찮은 것 같았다. 식당으로 가는 버스 안. 술래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무들이 지나갔다. 가게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오늘은 좀 다를 것 같았다. 오늘은 뭔가 좋을 것 같았다. 오늘은 오래 있어도 될 것 같았다. 버스가 멈췄다. 술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이 될 줄은 몰랐다. 음식이 나왔다. 갈비찜, 잡채, 전, 명절상 같은 차림이었다. 손주가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으며 떠들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술래는 손주 앞에 갈비를 하나 더 놓아줬다. 민수가 웃었다. 수진도 웃었다. 술래도 웃었다. 모처럼 좋은 공기였다. 버스 안에서 기대했던 게 맞았다 싶었다. 오늘은 다른 날 같았다. 오래 있어도 될 것 같았다. 술래는 밥을 한 숟갈 떴다. 딱 거기까지였다.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양원은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술래의 숟가락이 멈췄다. 저희가 다 챙기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웃음기도 남아있었다. 밥 먹다 날씨 얘기하듯 꺼낸 말이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테이블이 멈췄다. 숟가락 소리가 끊겼다. 손주만 갈비를 뜯고 있었다. 술래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연한 말을 했다는 얼굴이었다. 민수는 눈을 피했다. 창밖을 봤다. 물컵을 들었다 내려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면 됐는데. 엄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 한마디면 됐는데. 민수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술래는 밥그릇을 내려다봤다. 밥이 그대로였다. 아까 떴던 숟가락이 아직 손에 있었다. 천천히 내려놨다. 그때 알았다. 아, 나는 여기서 손님이구나.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왜 안 먹어? 술래는 웃었다. 응, 잠깐. 식당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릇이 부딪혔다. 술래의 테이블만 조용했다. 손주만 몰랐다. 밥이 보이지 않았다. 그릇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뭐가 담겼는지 보이지 않았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식당은 시끄러웠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웃었다. 직원이 지나갔다. 그것도 들리지 않았다. 술래는 그냥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릎 위에 올려놨다. 꾹 눌렀다. 그래도 떨렸다.
수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잡채를 집었다. 손주한테 전을 잘라줬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이었다. 민수도 따라 숟가락을 들었다. 물을 마셨다. 갈비를 집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술래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수지는 밥을 먹고 있었다. 민수는 밥을 먹고 있었다. 손주는 밥을 먹고 있었다. 다들 먹고 있었다. 술래만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였다. 한마디만 했어도 됐는데.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면 됐는데. 아니면 그냥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됐는데. 민수는 끝내 술래를 보지 않았다. 갈비 한 점을 더 집었다. 씹었다. 삼켰다. 술래는 손을 무릎 위에서 들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손가락이 아직 떨렸다. 손주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밥 안 먹어? 술래는 웃었다. 응, 배가 좀 그러네. 손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갈비를 뜯었다. 수진이 민수한테 말했다. 여보, 손주 내일 학원 몇 시더라? 민수가 대답했다. 2시. 아, 맞다. 수진이 폰을 꺼냈다. 뭔가를 눌렀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대화는 끝났다. 술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대화였다. 학원 시간 얘기였다. 근데 그게 또 무거웠다. 아까 한 말은 이미 끝난 얘기였다. 이 테이블에서는 그냥 지나간 얘기였다. 식당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숟가락 소리, 웃음소리, 직원 부르는 소리, 다 들렸다. 근데 술래한테는 다 멀었다. 유리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술래는 천천히 물컵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내려놨다. 그냥 앉아 있었다.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이 테이블에서 자기만 멈춰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진이 물었다. 어머님, 입맛이 없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술래는 고개를 들었다. 수지는 진짜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아까 그 말을 하고도 저렇게 물을 수 있구나. 술래는 짧게 웃었다. 아니,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전혀. 술래는 천천히 일어섰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폰을 보고 있었다. 손주는 갈비를 뜯고 있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술래는 걸었다. 화장실 방향이 아니었다. 다리가 먼저 알았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머리보다 다리가 먼저 알았다. 복도를 지나쳤다. 벽에 손을 짚었다. 잠깐 멈췄다.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계산대 앞에 섰다. 저기요. 4번 테이블이요. 직원이 단말기를 내밀었다. 술래는 지갑을 열었다. 카드를 꺼냈다. 손이 아직 떨렸다. 그래도 긁었다. 삑. 승인됐다. 영수증을 받아쥐었다. 버스로 20정거장. 반지하. 햇빛이 낮에만 들어오는 방. 아들이 정한 집. 고맙다고만 했던 말. 먼저 일어섰던 자리. 냉장고 앞에 서야 일어나던 수진. 웃는데 눈은 딴 데를 보던 얼굴. 건강보험 있잖아. 혼자 갈았던 전구. 떨리던 발. 기다렸던 연락. 오지 않았던 연락. 그리고 오늘. 요양원은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 줄로 이어졌다. 선명했다. 아프지 않았다. 그냥 선명했다. 아, 그렇구나. 술래는 출입구 쪽으로 걸었다. 느리지 않았다. 빠르지도 않았다. 그냥 걸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다. 테이블이 보였다.
민수가 손주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수진이 웃고 있었다. 손주가 따라 웃었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다. 술래는 그 모습을 잠깐 봤다. 그때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민수 얼굴이 굳었다. 천천히 일어섰다. 엄마, 어디가? 술래는 아들 얼굴을 봤다. 오래 봤다. 42년 전 처음 안았던 얼굴이었다. 지금은 낯설었다. 낯선데 슬프지 않았다. 그냥 낯설었다. 술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안 챙겨도 된다. 술래는 멈추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냥 말하고 걸었다. 딸깍. 문이 닫혔다. 그날 이후 술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민수가 이틀 뒤 전화했다. 술래는 받았다. 별일 없어? 끊었다.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다. 잘 지내? 끊었다. 세 번째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한다. 혼자 먹는다. 설거지를 하고 창문을 연다. 햇빛이 들어온다. 낮에만 들어오는 햇빛이지만 그래도 들어온다. 술래는 그 빛 앞에 잠깐 선다. 괜찮았다. 조용하다. 전보다 훨씬 조용하다. 근데 이상하게 무겁지 않다. 서랍을 열었다. 손주 사진을 꺼냈다. 액자에 넣었다. 활짝 웃는 얼굴이었다. 아들 사진은 넣지 않았다. 서랍을 닫았다. 그날 이후 저는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이런 집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도 같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